안녕하세요. 지난달 가장 인기 있었던 책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랑 영화랑의 책 담당 책이 영화 담당 영화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는 2020년 12월의 베스트셀러에 대해 이야기 나눌게요. 이 시간을 통해 책을 읽으신 분은 정리와 되새김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읽지 않으신 분들은 마치 책을 읽은 것 같은 착각과 혼동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책이랑 영화랑 첫 번째 독서 모임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12월에 베스트셀러 1위는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이 책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2008년부터 매년 연말에 발간하는 연간지 형식의 책인데요. 새해의 소비 트렌드를 알고 싶은 경영인, 일반인들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2020년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 혹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영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코로나가 아닐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혹은 바꾸게 될 경제를 브이노믹스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10대 트렌드 중에 첫 번째로 브이노믹스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레이어드 홈, 세 번째 자본주의 퀴즈, 네 번째 피보팅, 다섯 번째 롤코 라이프, 여섯 번째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 일곱 번째 N차 신상, 여덟 번째 CX 유니버스, 아홉 번째 레이블링, 열 번째 인간적인 요소, 휴먼 터치입니다. 이제 뭔가 궁금하시죠? 같이 하나하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는 MZ세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MZ세대에 대해서 아세요? 이 MZ세대는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 영화님은 MZ세대에 속하세요? 네, 저는 MZ세대 중에서도 Z세대에 속합니다. 네, 예, 부럽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에 트렌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2020년 소비 트렌드 회고거든요. GD해였던 2020년은 마이티 마우스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멀티 페르소나, 두 번째 마지막 순간에 만족을 높여라, 세 번째 공평성, 선함, 효능감에 대한 열망, 네 번째 스트리밍 라이프, 다섯 번째 초개인화 기술, 여섯 번째 펜슈머, 일곱 번째 특화 생존, 여덟 번째 58세대, 아홉 번째 편리미엄, 열 번째 업글 인간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사실 2021년의 트렌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바로 2021년 들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은 한 단어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소띠에이니까요. 먼저 카우보이의 C부터 볼게요. 자, Coming of Beanomics. 코로나가 바꿨거나 바꿀 경제를 말을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의 이제 양극화가 커졌잖아요. 위축된 부분이 있고 혹은 더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에도 이 K자형 양극화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언택트적인 생활이 더 보편화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택근무가 부분적으로 지속되고요. 학습에 있어서는 블렌디드 러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소비자들은 이런 불안의 시대에 안정적인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 하나 이 환경과 상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전망으로는요, 승자 독식의 세상이 조금 더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차별이나 혐오가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많은 것을 바꿨고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기도 하지만요. 이에 관해서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볼까요? 흑사병이 아니었다면 중세가 20세기까지 지속됐을 수도 있기에 코로나19가 흑사병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O는요, Omni Layered Homes입니다. 집의 다층적 기능이 강화되고 미래 소비 산업 시대의 변화에 요람이 될 것이다. 예, 이런 전망인데요. 이제 집의 기본 레이어가 강화될 것이다. 즉 건강과 면역을 위해서 위생 가전을 구비하게 되고 여행 대신에 인테리어 또 가구를 쇼핑하고 그림을 대여하는 집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집에서도 콘서트나 연주회, 패션쇼, 라이브 방송 등을 즐기는 응용 레이어가 더해질 것이다. 예, 이렇게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피트니스도 하고요. 또는 게임도 하고 뷰티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확장 레이어는요. 과거에 집이 직장과 가까운 곳을 선호를 했다면 이제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직장과 집이 일치되는 직주 일치가 가능해졌잖아요. 자,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슬세권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슬세권은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이제 집의 의미를 확장을 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편의점을 우리 집 냉장고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예. 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옴니 레이어드 홈스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이 거리를 두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과거의 부동산적인 가치, 물리적인 자산으로서의 하우스보다 거주자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홈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집은 공유와 개인성이 보장된 보다 유연한 그런 유연함을 갖춘 집이 요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이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FOMO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세상의 변화에서 나만 동떨어지고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FOMO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모, Joy of Missing Out. 그런 잊혀지는 즐거움, 집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트렌드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We are the money friendly generation. 예, 자본주의 퀴즈인데요. 이 자본주의 퀴즈라고 하면 자본주의 체제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본주의적 어법을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들은요, 자본주의와 디지털 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무언가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계속하는 합리적인 욕망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나 가심비 같은 이 심리적인 계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복은 좀 충동적으로 하지만 가계 소비는 굉장히 전략을 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함으로써 걱정은 좀 계획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금융생활의 시작은 이를수록 좋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일을 빨리 은퇴를 하고 일해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네 번째 베스트 위 피보트 한번 볼게요. 거침없이 피보팅인데요. 원래 피보팅은 스포츠에서 중심축을 옮기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경제나 경영에 있어서는 기업이 전략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수정해가는 그런 전환, 일련의 과정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피보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역량 피보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중심축을 전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는 모바일 전화번호부 사업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모바일 배달 사업으로 사업 내용 전체를 전환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드웨어 피보팅인데요. 시설이나 설비, 공간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화장품의 적자를 손소독제를 생산함으로써 메꿨던 이런 사례가 그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타깃 피보팅이 있습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는 건데요. 여행 정보를 제공했던 회사가 직구 서비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죠. 또 세일즈 피보팅도 있습니다. 이거는 새 판로를 개척하는 건데요. 전에는 뭐 마트나 중간 업체에 물건을 공급했던 곳이 이제는 직접 소비자에게 꾸러미 형태로 정기 구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책뿐만이 아니라 뭐 농산물, 과일, 뭐 꽃, 심지어는 과자까지도 정기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사업은 지금의 경제는 규모의 경제에서 이 속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과거에는 철저한 계획으로 최적의 상품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닥 모멘트라고 아시나요? 이 코닥 필름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보했던 그 순간이 있죠. 이 코닥 모멘트를 우리 경영인이나 개인도 모두 대비해야 한다. 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5번째 On this 롤러코스터 라이프, 롤코 라이프인데요. 이 롤코라이프라는 것은 롤러코스터처럼 빠른 유행과 재미를 즐기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압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손에 항상 휴대폰을 쥐고 있죠. 네, 휴대폰의 동영상을 볼 때 가로로 보면 비극,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극이지만 세로로 보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밑에 달린 댓글이라든가 이것까지 보면 좀 재미있어지는 거죠. 이 Z세대는 자기 효능감이 아주 뛰어난 세대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나 믿음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온라인에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거기서 소속감을 얻고 짜릿한 재미도 찾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앞서 말했던 피보팅과 마찬가지로 이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역시 빠른 생애사, 빠르게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6번째, Your Daily Sporty Life. 오하운, 오늘 하루 운동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자, 과거의 운동이 심신 단련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운동은 경험과 자아, 관계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삶 전체의 문제로 승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와 마찬가지로, 돈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저축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체력 곳간에서 인심난다. 과거에는 곳간에서 인심난다라고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체력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데, 즉 건강한 육체가 바탕이 되어야 가족이나 지인에게 다정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에게도 더불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성취할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한다고 해요. 말하자면 운동이 승리나 성취의 영역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한 가치를 찾는 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바탕으로 원마일 웨어, 어디든 입고 나갈 수 있는 스포츠 웨어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웰리스 투어리즘,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장소가 아닌 목적이 중심이 되는 여행 상품도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7번째 볼게요. Heading to the Resale Market. N차 신상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당근 마켓 이용해 보셨나요? 당근. 저도 이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 자본주의 퀴즈들은 이 공유에 너그럽고 실증을 좀 빨리 낸대요. 그래서 이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소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정판 마케팅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되는 짠테크, 짠테크와 또 집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많고, 또 쉽고 안전한 거래 플랫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이것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물건을 또 사고 되팔고 하는 N차 신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한번 볼게요. Everyone matters in the CX universe. 자, CX 유니버스인데요. 이 CX 유니버스는 여러분 마블 영화에서 보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처럼 특정 브랜드의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 스타벅스 유니버스라든가 김밥천국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세계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을 만들고 구축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마이너스 전략, 즉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마이너스 전략을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고객의 사소한 경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러스 전략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빅데이터에 주목했다면 요즘에는 오히려 스몰 데이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사소한 경험에 주목하고요. 또 스틱 데이터, 좀 그 넓은 데이터가 아닌 두꺼운 데이터죠. 정서적인 삶에 대한 이 통찰력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마이클 루베크 씨가 한 말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고객의 4%만이 그 불만을 이야기하고 나머지 96%는 조용히 떠나며 그 가운데 91%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저 이 말에 공감을 했는데요. 제가 그 91%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자, 9번째 한번 볼게요. 자, Real Me, Searching for My Own Label, 레이블링 게임입니다. 자, 2020년에 핵심 키워드였던 멀티 페르소나 기억하시나요? 이 멀티 페르소나 시대에 또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진짜 나는 무엇인가, 진짜 나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게이머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에 그 MBTI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뭐 나는 어떤 식물의 유형인가, 뭐 이런 검사도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혈액형이나 별자리로 이런 거를 봤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개량화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브랜드로 의인화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연예인은 인간 구찌야, 뭐 인간 샤넬이야, 이런 비유가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찰을 통해서 자아를 규정을 했다면 지금은 소비로 자아 규정을 하는 경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브랜드와 정체성 동일시를 원하기 때문에 기업도 혹은 사업에서도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볼게요. 온택트입니다. 온택트는 Untact with a Human Touch. 이제 언택트 기술이 이제 매우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인 대화와 공감 능력을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택트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온라인 연결을 더 강화시켰지만 오히려 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 행동들 때문에 또 반대로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것을 언택트 패러독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패러독스를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SNS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스피커에도 셀럽의 목소리로 알람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물론 기술이지만 그 기술을 넘어선 인간의 손길 그 자체가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의 핵심은 아주 최고급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니라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길과 커피를 전달하는 매니저의 미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가지 소비 트렌드 전망을 모두 살펴보았어요. 자, 어떠셨어요? 좀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렌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2020년에 10대 트렌드 상품이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우리 영화님이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1990년대 국내 여행, 기생충, 무선 이어폰, 배달 서비스, 지역 화폐, 트로트, 화성 커뮤니케이션, KF 마스크, OTT 서비스입니다. 네. 예. 이 중에서 우리 영화님은 가장 트렌드한 상품이었다 느끼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배달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좀 예, 요즘에는 배달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예, 가구부터 음식까지. 예. 자, 여기까지 이 책을 모두 다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영화님도 이 책 읽으셨잖아요. 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뭔가 한 말씀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저는 이 책이 꾸준히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책인데요. 특히 이번 책은 코로나 시국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보다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을 정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새해 트렌드를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 읽기 좋은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이런 시리즈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활자로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문장도 정돈돼 있고 인용도 적절하고 오타도 없고 편집도 깔끔하고 참 읽기 편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저는 좀 2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는 영어 신조어 사용이 조금 너무 많았어요. 이제 영어 신조어를 쓰고 다시 한국어 신조어로 바꾸고 풀이하는 글이 계속 반복되니까 좀 이런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신조어들도 있더라고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또 하나는 소비의 주체를 지나치게 MZ세대에 맞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MZ세대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정말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Z세대이신 영화님, 어떠셨어요? 어떤 조사든 참여한 사람을 위주로 조사하게 되기 때문에 좀 보여지는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책에서 보여졌는데 사실은 저처럼 좀 더 정적으로 좀 옛날 사람처럼 살아가는 MZ세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SNS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요. 네, 그러면 영화님은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요즘 사회 경향성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나이 상관없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책이님은 이 책을 누구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책의 집필 목적에 맞게 경영인과 자영업자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았어요. 최신 트렌드라든가 전망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유익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외로운 개인분들 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 같았어요.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사소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부나 프리랜서 분들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큰 단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 책이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최신 제품이나 앱 서비스 등을 매우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잡지처럼. 그래서 봤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하면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오늘 하루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50대예요. 절약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왠지 내 몸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일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었어요. 내 몸을 혹사해서 일하고 물건을 막 아끼는 게 중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고 이런 게 옳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몸이 또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진 저에 대해서 자꾸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건강하게 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도 한번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그리고 동의하시나요? 예. 자, 여기까지 이 책을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월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